권기 명명 철태공이나 태공육미 태오종이로다. 발을 말아 올리면 명료한 허공이지만 그 허공도 종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구나. 법안 문익선사는 어느 날 문에 드리워진 발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두 납자가 함께 가서 동시에 주렴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일득일실이로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법안 문익은 설봉의존, 현사사비, 나한 계침의 법맥을 계승한 법안종의 종조입니다. 그의 문화에서 천태, 덕소 등 60여 명의 선지식 배출되어 5대와 송초 시대의 선문에서 활약했습니다. 선사께서 강소성 승주 청량원에 머물면서 선풍을 크게 드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대중들이 점심고향을 하기 전 상당하여 법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만히 발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뒤 일득일실은 많은 선지식을 통해 거량되었습니다. 두 승려를 행해 발을 가리킨 이승지름에서 보듯 주렴을 통해 많은 납자들이 자기 안목을 열었던 것입니다. 법안 문익은 장경 해릉에게 참학했습니다. 장경 선사 역시 발을 걷어 올리다가 개안했다고 깨달았다고 고봉 원보 선사는 선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경은 많은 자복을 해지게 하면서 많은 자복을 떨어지게 하면서 12년 동안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선방에서 발을 걷고서 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산천 경계가 훤하게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주렴을 말아 올리다가 바깥 경계를 보고 깨친 것입니다. 범부로 있을 때 봤던 경계와 안목이 열린 후 만난 경계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기 전의 범부 경계와 깨달은 뒤의 성인 경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권렴화 만중이라고 했습니다. 발을 걷어 올리니 꽃이 만겹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함께 정진했던 현사사비 어록에 장경 스님의 권렴 겐청계가 투기송이란 이름으로 전해옵니다. 야 대차이라 권기염내 겐천하니 약인문화 해종하면 영기불자 백구타하리라. 크게 차이가 있구나. 드리운 발을 걷고서 천하 경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깨친 발을 묻는다면 물자를 들어 입을 쳐서 말을 막아버리리라. 누군가 만약 그 경계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면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참구해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의 설명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덕산
성감선사도 방장실에 처진 주련물 경계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목이 달라집니다. 시장 바닥에서 금강경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주제로 법담을 나누다가 떡장수 노파에게 일격을 당한 뒤 그 할머니가 인도해 준 스승인 용담 숭신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용담 스님은 출가 전에 떡 만드는 일을 가업을 하던 집안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행주성 동쪽 천왕사에 머물고 있던 도선사에게 떡을 고향했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천왕도에게 귀하였고 이후 출가하여 대선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담을 찾은 덕사는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다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이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왜 너희 처소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덕사는 황급히 인사를 마친 뒤 주렴을 걷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칠흑처럼 캄캄했습니다. 다시 주렴을 걷고 들어와서 문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지촉에 불을 붙여 덕산 스님께 건네해 주었습니다. 덕산 스님이 이를 받아 들려고 하는 찰나에 용담은 후 하며 바람을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은 안목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래 주름 안은 밝았고 주름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찰나에 주름 안과 주름 밖이 동시에 밝아졌던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주름 안의 일과 주름 밖의 일이 달랐으며 심지어 주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달아놓은 물건인 염화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친 후에는 염대사와 주름 안의 일과 염회사, 주름 밖의 일이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덕상과 장경은 주름을 사이에 두고서 일체의 현상 세계인 차별 세계인 망상을 걷어버리고 이법계인 절대 평등의 경지를 체득한 것입니다. 장경 선사가 발을 걷어 올릴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덕산 선사가 발을 걷어 올릴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법안 문익 선사가 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시간은 한낮입니다. 백주 대낮에 함께 발을 걷어 올린 두 납자를 향해 일득일실이로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라고 하면서 상반된 언어로 일갈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정법에 대한 안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익선사의 낙처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두 스님네가 같이 발을 걷었지만 자신들의 공부 분상에서 자연히 두 가닥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선사는 일부러 시비의 바다와 득실의 구덩이로 들어가 살아날 수 있는 계교를 하였으니 이는 어딘가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야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산성이 이렇게 제창함에도 어둠도 있고 이름도 있으며 대중이 이렇게 모였다고 해도 어둠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 오직 이해의 조직을 깊이 밝힐 줄 아는 자만이 그 손해와 이익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조 성찬 선사는 신신명을 통해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얻은가 이름, 옳은가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하고 단박정야하면 통연맹백이라.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양면을 여의면 통연히 명백하리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뒤로부터 문득 어둠과 이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렴을 가리키기 이전의 소식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득실의 시비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제 동안 또 다른 모든 시비와 위의 득실을 떠나 오롯하게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가 아주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역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무언하고 열심히 정진을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송직극곡이며 학장부단이라 휴양세의는 구망칠한이로다.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구나. 천하 성군 시절의 사람들은 태평성대도 난세도 모두 있는구나.